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평양공연예술단이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요. 윤상 감독이 직접 소감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2회 공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또 그만큼 아마 인천에 도착해서야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왔나 실감들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도 그렇고요. 아무튼 무사히 일정이 다 끝나고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직은 결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국 현장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윤상 감독과 조용필 씨, 알리 씨 이렇게 서서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용필 씨 조금 보니까 알리 씨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데 몸이 많이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창을 펼쳤다고 하고요. 저렇게 새벽 거의 4시 다 돼서 3시 40분인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화이팅하면서 국민들의 귀환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다뤄줄 두 분 모셨습니다. 네, 탈북 성악가 시죠. 김가영 씨,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공항에 저는 환해서 몰랐는데 굉장히 늦게 도착했더라고요. 한 거의 4시 다 돼서 새벽 4시 다 돼서 도착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2시 52분에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서요. 출발이 늦었군요. 예, 출발이 좀 원래는 1시에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한 1시간 50분 정도 늦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음향 장비도 있고 조명 장비 다도 이렇게 챙겨야 하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챙기느라 좀 늦었다고 설명이 됐는데 새벽 3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도 나가서 저 현장에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상당히 가수들이 즐거워는 보였지만 몸으로는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2시쯤 도착해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3시 40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력으로 아마 공연을 치른 것 같고요. 저희 빡빡한 일정에서도 이렇게 파이팅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어제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 공연 저희가 한번 먼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남북 가수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뭉클한데, 네, 직접 가수도 하셨잖아요. 네. 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도 북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요. 근데 지난해보다 지금에 보니까 좀 예전에는 간부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하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새롭게 간부들이 같이 이렇게 앞에서 손을 맞잡고 하니까 우리 가수들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가수들도 예전보다 조금 이렇게 소박함이 없이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 가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느낌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연 선곡은 어때 보입니까? 마지막에 불렀던 저 여러 개, 우리의 성원은 통일, 그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백두와 한나는 내조곡. 이 마지막에 이제 세 곡을 피날레로 장식을 했는데 저 노래 선곡은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은 저게 고정된 흐름이라고. 네, 왜냐면 늘 예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제일교포들이 왔을 때도 똑같이 저 노래를 부르고 제일교포 일본에 청년에 나가서 공연할 때도 똑같이 저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북한에서 짜여진 레퍼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을 공연 하자고 김정은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상 감독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따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윤상 감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 몇 년 만에 치러졌습니까? 평양 공연 13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북한과의 공연을 한다는 건요. 어떤 뭐 외교를 떠나서 하나의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누군가 뭐 음악 감독이 나설 일이 아니고 정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그것도 굉장히 셈법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상 감독 입장에서는 저렇게 신중한 모드로 가야 되고요. 그것이 최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음악 공연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측의 진행자는 가수 서현 씨였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효상 방송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아나운서, 최효상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가 나왔는데 공연 인사말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부터 북남 예술인들의 연안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합시다. 네, 김가연 가수께서는 지금 2013년 탈북하신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최근이잖아요. 혹시 그때도 최효상 저 아나운서가 나름 뭐 인기가 있거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명망 있는 좀 아나운서였나요? 저는 일단 저 아나운서 처음 보고 있고요. 아, 처음 보세요? 네. 북한에서 아나운서의 인기가 여기랑 비교한다면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게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북한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김부자를 모시고 하는 이런 행사라든가, 또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이런 특별한 행사에서 내가 아나운서를 했다는 그런 하나로만으로도 앞으로 쭉쭉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인생이 보장되는군요. 되기 때문에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저분의 장래와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고 네.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아무- 이게 이렇게 네, 보시면 아무나 저런 그 대형 공연의 사회를 맡기진 네, 않겠죠. 그렇죠. 네, 예. 특별히 이번에는 아주 양국이 더 크게 여기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저분이 사회를 맡는다? 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최 아나운서 말고도요. 어제 남북 공연에서 이제 대표적인 북한의 여 가수들도 함께 공연을 같이 했는데, 자, 이선희 씨와 김옥주 씨가 같이 제 얘기를 합창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선희 씨가 이제 김옥주 씨를 만나고서 공연을 마치고서 김옥주 씨 처음 만났는데 목소리 듣고 굉장히 감동했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 혹시 김옥주라는 가수는 혹시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김옥주 씨는 청봉악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가수로 유명하고요. 예.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가수들은 대부분의 고음의 소프라노를 많이 한다면 김옥주 씨는 조금 중저음의 대중가요를 많이 부르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민들에게도 김옥주 씨는 조금 더 친숙한 가수고 또 우리 남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가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이선희 씨랑 호흡을 할 때도 가장 적합했던 가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는 조금 미모는 나이 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좀 예쁘다고 해가지고 주민들도 남성들도 다 예쁜 가수라고. 근데 저분이 그렇게 따뜻하다요. 되게 후배들을 잘 챙기대요? 챙겨주는데 그래서 맏언니, 맏선배라는 그런 호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모란봉악단을 많이 들어서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청봉악단이라고 하셨는데 청봉악단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그런데 청봉악단은 보니까 롱드레스를 입고 까만색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모란봉악단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란봉악단도 김정은이 만든 예. 거고 또 청봉악단도 김정은이 만들었다면요. 모란봉악단은 김정은이 최초에 올라서면서 내가 보여준 악단이고요. 그리고 청봉악단은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가수들을 선발하여서 만든 저게 몇 년도 창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 네, 부르는 노래가 조금 다릅니까? 네, 모란봉악단은 흐름도 좀- 다르고, 아, 네, 왜냐면 모란봉악단은 조금 이렇게 여기 우리의 걸그룹 걸그룹 비슷한 좀 예. 많이 그런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면 지금 청봉악단은 조금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좀 오케스트라 같은 예.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악단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이 김옥주 씨 말고도 또 다른 화음이 좀 화제를 끌었는데요. 북한 가수 송영 씨 그리고 우리 가수 알리 씨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낫겠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송영 씨도 굉장히 가창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뭐 제2의 리설주다, 뭐 포스트 리설주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면서요. 네, 이게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 그리고 중저음 가수로서 상당히 유명한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리설주가 그 상당히 유명한 가수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2의 리설주다.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리설주다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당연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 송영 씨를 보면서 그렇구나. 제2의 네. 리설주다 이러한 호칭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예. 송영 씨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소명 씨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김옥주 씨는 조금 맏언니고 이렇게 포근한 이미지가 강했다면요. 예. 송영 씨는 솔직히 미버도 그렇고 좀 체격도 키도 그렇고 이설주보다 훨씬 좀 예뻐요. 예. 예, 실물도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송영 씨가 좀 더 예뻤는데 어떻게 이설주가 분이 됐냐 뭐 이런 말도 할 정도로 예, 미모가 뛰어나다. 그런 얘기가 그냥 소문으로 네, 있었다는 소문으로. 말씀이시죠? 네, 예. 그냥 주민들이 그냥 하는 예. 소문으로. 예, 저렇게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키도 굉장히 크고 우리 백지영 씨도 굉장히 키가 큰 네,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북한 그 가수치고는 굉장히 키가 큰 것으로 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로 모란봉악단이 아닌 청봉악단 청봉악단, 소속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청봉악단 소속이고요. 저분도 역시 중저음 가수라서, 네, 조금 더 우리 남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조금 접할 수 있는 그런 가수라고 보여요. 네. 그런데 김정은이 이제 저희 가수 백지영 씨 보고, 백지영 씨가 워낙 굉장히 감성 있게 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또 약간 저음이고,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좀 저음이 인기인가요? 여자 가수들이? 김정은 위원장도 백지영에 대해서 저 가수 누구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관심을 표했다고 해서 그런 스타일이 인기가 있나 해서 궁금증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러니까 북한이 왜 굳이 왜 지금 내세우는 가수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최고음에 고음 소프라노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다도 네 많은데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중저음 가수들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 걸 보니까 이설주가 네. 조금 중저음에 준 맞추는 노래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중저음 가수들 내세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백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한 느낌으로 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울리는 네, 거, 좀 그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공연을 하면서 김정은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게 해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백지영 씨 조금 더 관심 있게 여쭤보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편곡을 누가 했느냐? 이렇게 도종환 장관한테 김정은이 물어봤다고 하고요. 백지영은 정말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가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왜 그러냐면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 그 백지영 씨 때문에 사실상 좀 머리가 아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고. 북한 대학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MP3 뭐 이런 데 다 담아 갖고 다닌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 드라마나 가요나 사실 북한에서 듣는 거는 금지가 돼 있는 거 당연하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총 맞은 것처럼 부른 백정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도정환 장관에게도 물어봤던 것이고, Y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편곡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그 김정은의 생모로 알려진 고영희의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2교포 출신이었고. 예, 예. 그러니까 그 곡을 어떻게 좀 편곡을 했는데, 저 곡이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YB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예. 물었던 것이죠. 예. 김정은의 관심은 그 두 곡에 두 사람에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또 한 명의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산혜 씨인데, 강산혜 씨가 부른 노래가 이 가사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좀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고. 제대로 부르셔야죠. 부를 거면. 없었지만. 네.
네. 그래서 부르면 방송 사고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겠고요. 아무튼 이 흥남보도라든지 두만강이라든지 이렇게 북한 지명이 아무래도 우리 그 곡에 들어가 있으면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단은 가사를 많이 중시를 해요, 곡보다도. 네. 근데 저기 가사에 저렇게 좀 마음을 젓는 저런 가사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그 가사의 노래에 빠지고부터 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리고 두만강 눈물이라는 노래 또 그 개몽가요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많이 비추해서 보면은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감정에 네, 빠질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감정을 좀 더 표현했다고 보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 가사 중에 뭐 두만강, 네. 흥남도도 등장하지만 마지막에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바로 이 대목에서 좀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레드벨벳도 이제 아무래도 큰 인기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용필 씨나 뭐 이선희 씨, 최진희 씨. 네, 최진희 씨 이때보다는 약간은 좀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중간에 계속 나갈 때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박수도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장르의 노래다 보니까 네. 좀 생소했을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끝나고 나면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도까지 이렇게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응원을 해주는 걸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저건 아마도 김정은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아마 교육을 시켰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드벨벳이 공연할 때 다들 무표정으로 있잖아요. 그것은 일단은 가사를 알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장르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아 못 들었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저게 혹시 무슨 춤이지 할 수 있을 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북한에 있을 때 베이비복스라든가 잭스키스, 핑클의 공연을 봤어요. 근데 직접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비디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저게 뭐지 하고 놀랐다가 다시 보니까 빠져들게 되고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상당히 큰 파격적인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레드벨벳이 이번에 인기를 공연장에서는 못 끌었어도 주민들한테 비디오로는 아마 최고의 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가서 저 공연을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저걸 USB에 원래 담아서 입을 뒤집어 쓰고 볼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는 보면서 주민들한테 보지 말라는 그런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김정일이 안 봤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만약에 본다고 하면 네가 왜 봤어? 처벌 갈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만약에 잡히면 왜요? 우리 장군님 봤는데 제가 왜 못 봅니까?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도 뭐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고 봅니다. 예. 네. hen송월 단장은 그럼 우리나라의 공연을 좀 어떻게 봤을까 궁금한데요. 그 취재 기자들을 만나서 소감을 간단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측 가수들 공연 좀 어땠습니까? 어제 현성월 단장이 노래 한 곡 부를 줄 알았는데 단독 공연을 안 부르더라고요. 뭐 현성월 단장도 거기에 이제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뭐 탁현민 행정관과는 뭐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의 움직임입니다. 네. 그 통일선전부장이죠. 그런데 그 두 차례 공연에 모두 갔고요. 어제 만찬을 잠깐만요. 만찬 조금 이따 보고요. 지금 화면에 어쨌든 현성월 단장의 얼굴이 나오니까 탁현민 행정관하고 함께 뭐 몇 마디 주고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네. 잠깐 본 다음에 최석 부사장의 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해주시고 김장관 20대 사회자 앞에서 바로 들어가요. 기다리지 말고. 자, 한번 나오세요. 인사부터 할게요. 끝나고 이제 인사잖아요. 어쨌든 센터에 계시니까 맞춰가지고 다 같이 일단 먼저 한번. 예, 이거 사실 윤상 감독이 음악 감독인데 저 무대에 저런 걸 전부 다 탁현민 행정관이 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공연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예. 그다음에 청와대의 믿음이 정말 두텁다. 이런 걸 말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원래 공연 기획자이기 때문에 저런 걸 다 했죠. 네. 사실 윤상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수 출신의 어떤 예. 프로듀서기 때문에 공연 그다음에 어떤 이런 가요 거. 예. 이런 것을 책임을 졌다면
공연 어떤 무대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네. 관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탁현민 행정관과 뭐 현송월 단장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무대를 꾸미는 모습, 그래도 남북 화합의 장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을지 다들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 노래를 부를 때 그 김영철이죠. 김영철과 그리고 도종관 장관 등 남측 인사들이 같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흔들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되지 않고 있으니까 김영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네. 그런데 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김영철과 도종환 장관이 손을 맞잡는 모습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북한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 북한 매우 계산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정은의 전략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은 두 차례 공연에 모두 참석을 했고요. 어제 만찬까지 주재를 했습니다. 아주 친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안함 폭침이 자신들이 한 게 아니다. 남한이 꾸며낸 자작극에 불과하고 조작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이죠. 유화책인 것 같으면서도 남한과 약간 각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정부에서도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겠지만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려는 북한의 아주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영철이 어저께 김정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만찬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배사도 제기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이번처럼 북한하고 예술인들이 노래의 선율에 부드러운 동파의 정을 담으면서 서로 힘을 합친다면 온 결의에게 더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 벅찬 오늘을 소중히 간직하고 북한함에 불러주신 노래가 민족을 위한 장등한 대도약각으로 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합시다. 사실 김영철이 우리 취재를 좀 못하게 한 데 대해서 사과도 했고요. 뭐 본인이 농담 삼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천안함 주범이라고 불리는 저 김영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뭐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한다 이렇게 건배사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 누르면 발사되게 돼 있고 핵폭탄은 금방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얼마 만에 이게 돌아섰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진위가 뭔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또 저쪽에 뭔가를 숨겨놓고 있다고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진상은 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아세우면 안 되겠죠. 몰아세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영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노동신문, 그다음에 중앙조선TV는 아니다. 천안함 폭침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떤 의도가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2013년도 김정은 집권 이후에 탈북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분위기 김정은의 생각까지는 정확하게 읽기가 어렵다 하시다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통일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안 느껴집니다. 네, 저는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그랬잖아요. 자기 체제를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함으로써 나는 비핵화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 체제는 인정해주면서 내가 비핵화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체제를 인정 안 해도 된다. 핵무기 포기하겠다. 우리 인민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맞는 거지만 나의 체제도 유지해주고 비핵화를 포기하겠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또 하나 있다면 하나 약간의 미련이 있다고 본다면 중국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도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조금 내 세대에는 조금 더 뭐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개방 같은 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보고 있지만 예. 그러다 쉽게 바뀌겠습니다. 자,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화해 분위기에 어떤 활용 점정이 있게 될지 아니면 그 의도가 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